일단 1번은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은 내가 이거 따로 복사해서 이렇게 A4로 복사된 거 있지? 그게 해설이야. 굳이 뭐 그냥 그거 보시면서 그냥 대충 필기를 하시고 필기하는데 너무 열광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따로 설명할 게 없습니다. 대신에 1번은 어쨌든 등차 중앙에 대한 문제, 등차 수열 문제는 꼴 문제 아니면 등차 중앙 아니면 합에 대한 문제 이 세 개라 그래서 그 안에서 등차 중앙을 의식하시면 됩니다. 뭐 2번은 난이도가 없고 3번 맞춘 사람 3번은 괜찮죠? 이거를 이제 3번에 대해서 내가 풀이를 두 개를 써놔서 하나는 대수로 그냥 넣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그래프의 대칭성, 주기성에 대해서 넣는 거. 그래서 이게 그래프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어찌됐든 간에 얘네의 그래프를 그려서 지금 이 위치를 찾아내는 게 핵심인데 이게 그래프에 대해서 반응을 계속 생각을 하세요. 대칭성, 그 다음에 주기성. 대칭성, 주기성이 무조건 문제에 나올 거다 생각을 하시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정도로 마이너스 1, 1, 2 주기가 4짜리죠. 주기가 4라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높이차가 y 높이차가 1만큼이야. 여긴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높이차가 1이라는 얘기는 중간에 걸려있는 거고 게다가 이제 x좌표의 차가 2야. 반주기죠. 반주기. 그럼 주기성을 의식하면서 적당하게 여기를 뭐 알파 정도를 잡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칸을 가야 돼. 두 칸을 가면 여기가 알파 더하기 2가 돼. x좌표의 차이가 이만큼이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이게 대칭성 때문에 이 모양과 이 모양이 같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돌려서 놓으면은 같은 모양이지.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해서 대칭성까지 한다면은 요거 모양이 다 같은 상황.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럼 모양이 같다는 얘기는 이게 높이가 같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대칭성을 의식하고 주기성을 그러니까 주기에 대한 얘기, 대칭성에 대한 얘기 이렇게 들어가니 F 여기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거랑 알파 더하기 2를 집어넣은 값이 이제 절대값이 다른 형태로 같다라는 거. 여기 써놨어. 그래프를 가지고 대칭성, 주기성을 푸는 방법. 그래서 그 값을 빠르게 찾아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맞춘 사람 4번 이것도 간단하게 막 얘기해 봅시다. 4번은 뭐 이런 시리즈는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건데 자 일단 보자. A2가 0이 됐어요. 기준이 0인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첫 번째 항부터 26번째까지 항을 합해야 되는데 뭐 계속 했던 얘기야. 이 합에 대해서 적당히 숫자가 큰 거 26개면은 이게 26개를 다 찾아서 전부 다 나열해갖고 풀 리가 없어. 그치?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는 거는 이 합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합, 주기성 이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합을 구할 수 있는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어떤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서 보면은 이게 경우가 나오는 게 an 더하기 2가 이쪽으로 넘겨서 그냥 가면은 an이 한쪽으로 넘길게요. 자, 요런 첫 번째 조건 3의 배수가 아닐 때 n이 3k가 아닐 때는 등차 수열에 대한 성질을 갖고 있지. 그 다음에 an 더하기 2가 0이 되는 이런 상황이고는 뭐 3k일 때 그럼 이게 0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다가 이제 3n이 3k가 1대 3k면은 여기다 3k를 집어넣으면 a에 3k 더하기 2 이렇게 표현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3으로 나눠서 2가 남는 이런 상황을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나열을 해갑니다. 믿음을 갖고 나열을 해야 돼요. 분명히 등차 수열 아니면 등비 수열 아니면 여기 뭐 등비 수열은 없잖아. 등비 수열 등비 수열, 등차 수열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주기성 뭐 이런 얘기니까 뭐 부담 없이 가면 돼. 우리 등차 수열 합도 알고 다 알아. 자 그래서 여기가 0이야. 여기가 0이면은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여기다가 집어넣은 세 칸 건너간 얘도 0이고 A 모두 0이고 A8도 0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얘를 모르니까 A라고 세팅을 합시다. A라고 세팅을 해요.
그래서 얘는 앞에서부터 밀고 가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 세 개를 더해서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세 개를 더해서 등차 수열이 돼야 되니까 뭐 이렇게 A만큼 줄었으니 A만큼 줄면 돼.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도 등차 수열을 만들어주면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여기서도 여전히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등차 수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2A가 돼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등차 수열이 이 세 개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니 4A가 되면 돼. 그 등차 수열을 계속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기 마이너스 4A가 될 거고, 요거 세 개 더, 그러니까 요 양쪽에 두 개를 더해서 가운데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4A 된다는 얘기야. 요 정도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징을 잡아야 돼요. 특징을. 3의 배수로 나눠졌으니까 세 칸씩 건너뛰면서 뭔가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주기성이 이제 눈에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처음에 나와 있는 부분이 이게 세 개씩 엮어봐. 세 개씩 엮게 되면은 잠깐만 좀 뭔가 이상한데. 끝에가 두 개가 남는구나. 24까지. 이 세 개씩 얘네들 끊어내면 합을 하면 0이 되죠. 0, 0, 0. 등차 중앙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면 26개에 대한 합을 하려면 26까지를 가면 얘네들을 분리를 하는 거지. 이게 3, 8에 24니까 여기에서 그냥 굳이 뭐 쓴다면은 잠깐만 1에서 8개 첫 번째 항부터 들어가면 3K 빼기 2 3K 빼기 1 3K 이렇게. 근데 어쨌든 얘는 0이 됩니다. 남는 게 A에 25랑 A 26, 24까지 들어가는 상황이네. 요 놈을 이제 찾으면 되고 요 놈을 찾아주면 되는데 25는 3으로 나눠갖고 이제 1이 남는 그럼 요 놈이에요. 요거 요 놈의 이제 규칙을 찾아주면 뭐야 이러고 나더니 등비수열이네. 그치?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수열입니다. 얘를 이제 찾아주시면은 8칸 간 거니까 3번씩 이렇게 8번 간 거니까 2의 8승이 돼요. 마이너스 2의 8승인데 그래서 초항에 A까지 더해지게 되고 그 다음에 A6은 뭐야 이거 두 번째 칸이니까 뭐 0이잖아 이거는요. 그렇게 해서 나와 있는 게 32. 그럼 A를 구할 수가 있고 나머지 합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는 믿음으로 가야 돼.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26개에 대한 거, 주기성, 아니 등비수열 뭐 이런 걸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규칙성을 잡아내는 얘기고 그 규칙성은 등차, 등비, 주기성 요거밖에 없다고 했어요. 수능에 낼 수 있는 것들은 자 이런 정도로 하시고 내가 이게 어제 급조해갖고 만드느라고 답이랑 뭐 이게 조금 틀릴 수는 있어. 틀린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 맞춘 사람. 5번은 이제 면적 공식을 이용하는 게 좋지. 뭐 그래프를 그리면 A,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직선이 x 빼기 A 뭐 이런 정도로 가고 G에 마이너스 GX도 필요하니까 이게 그려놓습니다. 그렇죠? 이게 GX 마이너스 GX. 자 일단은 이제 그림상 여기가 S1이고 요 부분이 S2가 돼요. 자 면적 공식을 쓰려면 간격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 요 점과 요 점의 x 좌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조금 더 편하죠. 뭐 인수분해 해도 되고 뭐 이게 사실 어렵지는 않아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x 빼기 a에 대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요거는 이제 반대로 됐네. 잠깐 아닌가? x 빼기 a가 요놈 맞고 요놈 맞지? 그럼 x 빼기 a 요놈이네 요놈. 이렇게 되냐? 그럼 x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데 두근의 합이 1이야. 두근의 합이 1이에요. 근데 근이 하나가 나와 있잖아. 두근의 합이 1이 되려면 잠깐만
분의 합이 이쪽으로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죠. 미쳤네. 이렇게 플러스 2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죠. 이쪽으로 넘어갔으니까 2분의 합이 마이너스 1인데 근이 하나가 A로 나왔어. 여기 A야. 나머지 근 하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가 돼야 돼. 두 개 합쳐서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이런 방법을 해서 여기 1 빼기 A라는 걸 찾아냅니다. 자, 그럼 면적 공식을 쓸 건데 S1과 S2의 면적 비가 1대 63이에요. 자, 일단 면적 공식을 씁시다. S1은 6분의 최고창의 개수 1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간격. 이 간격이 여기서 이걸 빼면 2A 빼기 1이지. 2A 빼기 1의 세제곱. S2를 구하려고 했더니 안 되고, 자, S1 더하기 S2를 갑시다. 요거는 이제 이만큼 전체에 대한 면적이니까 면적 공식을 또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6분의 1에 A에서 쟤를 빼면은 2A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돼요. 근데 S1 때 S2가 지금 1대 63이니까 여기다가 S1을 더해주면 편하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1대 64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편하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 때 이게 1대 64니까 6분의 비율이니까 뭐 이건 날려버리고, 이거 이렇게 다 주면 안 되는데, 세제곱이니까 세제곱도 없애버리면서 1대 4로 그냥 계산하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게 1대 4에 대한 비율을 계산하시면 어렵지 않게 A가 6분의 5가 나오게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절대값에 대한 부분 6번 맞춘 사람. 6번도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인데 6번도 갑시다. 자, 첫 번째 항이 11로 가세요. 자, 수열 AN과 수열 BN이 정의가 되기를 AN 더하기 2는 AN, 이건 뭐 이제 등차 수열이잖아. 두 칸 건너 등차 수열. 두 칸 건너 등차 수열. 그 다음에 BN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된 거야? 세 개의 항을 합한 건데, 네 개구나. 그럼 BN은 AN 더하기 AN 더하기 1 더하기 AN 더하기 2 AN 더하기 3까지를 더한 애가 이렇게 BN으로 정의가 됩니다. 일단 BN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왜냐면은 이게 두 칸이 등차 수열이니까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을 수가 있어. 얘를 두 칸을 줄이면서 빼기 4를 할 수가 있으니 뭐 이거를 정리하는 거는 뭐 여기에서 요놈 대신에 AN 빼기 4 넣고 이놈은 AN 더하기 1 빼기 4를 집어넣으면 2배가 되니까 거꾸로 2를 빼고 AN 더하기 AN 더하기 1 빼기 4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서 이제 B1과 B11이 같대요. 그냥 뭐 쓰면 돼. B1은 A1 더하기 A2 빼기 4 2배가, 2배는 어차피 지워질 거니까 날리고 11을 집어넣으면 A11 더하기 A12 빼기 4가 돼요. 자, 근데 어차피 두 칸 건너서 등차 수열이니까 요것도 여기 A11이라고 하는 데는 A1 더하기 여기 4씩 빼기를 해서 들어가면은 뭐 거기 나와있지. A11은 A1 두 칸 갈 때마다 4씩이니까 10칸 갔으니까 5를 곱해서 20이 될 거고, A의 12라고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A2 빼기 20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럼 이렇게 집어넣고 그냥 계산을 하시면 이게 뭐 여기만 중간에만 쓸게. 이렇게 된 게 절대값의 A1 더하기 A2 빼기 44. 이게 전부 다 양수로 나오면 안 되지. 그래서 부호가 분명히 다르게 나와야 될 거고, 마이너스 붙어서 나오면은 A1과 A2에 대한 이제 숫자가 A1 더하기 A2가 24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저기에서 A1이 11이라고 했으니까 A2라고 하는 애가 13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야. 모든 항을 이제 다 AN에 대한 항을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센스가 좀 필요한데, 자, 이제 AN에 대한 정보는 다 찾아냈어. 그럼 다 이제 나열을 해보면은 AN은 11부터 13까지 짝수하면 동그라미 칠게요. 거기 그 다음에 4씩 계속 감소를 하는데
5분의 3 건너뛰면 빼기 1 빼기 5 빼기 9 4를 빼면 어쨌든 4씩 이렇게 빼면은 이런 숫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빼기 4라면 3이 돼야 되지. 자, 여기서 원하는 애가 뭐냐면 bn에 대해서 최소값을 찾아줘요. bn이라고 하는 애는 절대값이야. 절대값. 그러면 최소값이 만약에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 0이 이제 베스트죠. 0이 과연 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 뭐 센스를 숫자에 대한 센스로 그냥 한 방에 찾아내면 끝나는 거예요. 뭐 양수 하다가 이게 뭐 어차피 0으로 안 떨어진다면 이쯤에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작업을 해봐야 되지, 그치? 그런 방식으로 나열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봅시다. 7번 맞춘 사람. 7번은 그래도 좀 많이 푸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자, 뭐 그냥 가볍게 합시다. 그냥 방향만 빠르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A, B, C에 일단 길이가 나와 있는 거는 AB가 2, 그 다음에 AC가 루트 14, 그 다음에 각도로 ABC, 여기 세타,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예요. 자, 그럼 당연히 BC의 길이는 찾아내는 건 별거 없지. 여기 찾아내시면 5가 나와요. 별거 없습니다. 자, 삼각형에서 이렇게 됐고, 삼각형 ABP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점 P를 P1. 그럼 AB에 대해서 보조선을 이렇게 입혀놓는 거지. 수직. 이거는 이제 우리 수업 시간 때 많이 했었죠. 원의 중심 기준으로 했을 때 수직 2등분하는 여기가 P1이 되고, 여기서 다시 또 수직 2등분하는 상황이 P2가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요소는 뭐예요? 요 반지름 길이 하나와 여기 각도, 요것만 구하면 되는 거지. 2분의 1의 r제곱의 사인 별. 반지름과 어쨌든 저 각을 찾아내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 각을 찾아내기 위해서 일단 외접원과 지금 뭐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는 거니 여기 있죠.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사인 세타 분의 요거 분의 루트 13이 이 r을 이용해서 r을 구하는 거고, 저 각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뭐 방법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뭐 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볼까요? 이것도 여기에 있는 각을 지금 이 각에 대해서 요 각을 구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 각이랑 요 각이랑 같은 거고 90도씩 연결이 돼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파이 빼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각을 찾아내면 됩니다. 저 각을 찾아내는 거는 저 ABC 삼각형이 다 풀려 있는 거니까 사인 법칙을 써도 좋고, 뭐 코사인 J 법칙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찾아내도 좋고, 뭐 방법은 편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해설하다 끝나겠는데. 자, 8번 맞춘 사람. 이거 꽤 어렵죠. 8번 봅시다.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은 내가 이제 너희들 요 극한, 지금 이게 연속함수 gx를 풀려면 극한을 풀어야 되는데 극한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를 집중을 또 못해서 그래. 첫 번째 꼴, 두 번째 각, 여기에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gx라고 하는 애를 그냥 a를 대입하는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에 대해서 a를 그냥 집어넣으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fa의 값도 나와 있고, 그러니 여기다가 a 값을 집어넣어야 돼. 항등식이잖아. a를 집어넣으면 a라고 하는 애가 0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 문제 조건에 a는 0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a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는 생략을 할게. 여기까지는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구조를 볼게요. 이제 gx를 기준으로 해서 넘겨 f x 빼기
A 값을 찾았으니까 6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fx 빼기 x라 그 다음에 fx 더하기 x 더하기 9 이렇게 돼요. 자, 일단 여기에다가 a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0도 집어넣고 할 건데 일단 구조를 볼게. x를 별로 한번 보내봅시다. 자, 우리는 여기가 0이 되는 숫자를 하나를 알아요. x가 마이너스 3일 때 x가 마이너스 3일 때 거기 내가 그 해설에다가 써놓은 게 있어. 요 a 값이 나오면은 나와 있는 게 fa가 2a였으니까 f의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있어. 근데 fx가 2차 함수야. 2차 함수. 이렇게 위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상황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중근 형태로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럼 이게 6, fx가 마이너스 6이 되는 이런 상황이지. 이게 0이 되는 상황. 이해되지?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이렇게 걸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에서도 0이 되고 뭔지 모르겠지만 다른 값에서도 0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이해돼요? 근데 마이너스 3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아마 이거 극한을 좀 풀어봤으면 이쪽에서 이제 근이 하나가 나오거든. 여기다가 f에 마이너스 3 더하기 9를 집어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이쪽이 0이 나와. 여기서 인수가 되는데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점이 이 하나가 아니고 다른 점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해줄 것이냐 이거거든. 왜냐면 여기가 근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고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 이걸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이 극한만 가지고 방정식 구조로 가는 것만 해도 이게 난이도가 엄청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꼴과 값에 대해서 계속 집중을 해야 이게 보여. 꼴에 대해서 분모가 0. 그럼 분자가 0이 되는 구조. 자,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f의 별이 마이너스 6 이거의 근이 한 개일 때, 그러니까 fx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6에 대해서 중근을 갖는 거야. 척을차는 몰라. 이런 형태야. 이거 뭐 이쪽으로 넣어도 상관없어. 이렇게 돼도 상관없어. 이게 중근일 때와 중근이 아닐 때로 나눕니다. 중근으로 처리를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밑에가 p의 x 더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고 이걸 이제 직접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0이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f의 마이너스 3 더하기 3인데 이게 마이너스 6이라서 마이너스 6 더하기 3이니까 이쪽이 0이 안 나와. 인수가 없어. 이쪽 자체의 식이 x 더하기 3이라는 인수를 안 가져요. 그럼 여기서 중근이 떠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값이 있으려면 극한값이 분명히 존재해야 연속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중근이 나온 만큼 여기서 중근이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안 되지. 여기서 이미 중근이 나왔는데 이 식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식이 이렇게 볼게. fx 더하기 6 그러니까 분리를 해볼게. x 더하기 3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봐. 여기 있는 식을 이렇게 덩어리로 분리를 했어. 그럼 얘는 약분이 돼서 1로 수렴을 해. 근데 이게 수렴을 안 하지. 이렇게 되면 요걸 계산할 때 얘는 근 하나짜리인데 분모에서 여기서 근이 2개짜리로 들어가 있으면 이게 하나가 없어지면서 이게 분모가 어쨌든 그러니까 전체가 0으로, 여기에 0으로 가니까 전체가 무한대로 발산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이게 꼴 문제야, 얘들아. 이게 그 평가원에서도 계속 최근에 뭐 2년, 3년 전에도 그렇고 이 꼴을 정말 어렵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상황이 아니야. 자, 두 번째. 근이 되는 상황이 이게 6이 근이 2개가 뜨는 경우. 그러니까 fx 더하기 6이 x 더하기 3과 다른 근. 뭐 이런 형태의 구조인 거지. 자, 요거까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 그러면 이쪽에서 근 하나가 나온 거는 확인을 했어. 그럼 여기에서도 근이 하나가 또 나와줘야 돼. 이렇게 근이 나와주는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여기 마이너스 x. 그럼 거기 이제 뭐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다른 그는 세모라고 할까요? 세모. 별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상황에 대해서 f 세모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게 요거랑 같아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f의 세모 빼기 x.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면 x가 어쨌든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서 여기가 플러스 6으로 걸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정밀하게 계산하려면 여기다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 그냥 나는 그냥 대충 그냥 답만 내려고 한 거야. 저걸로 가시면 돼요. 뭐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근에 대한 얘기고 인수에 대한 얘기고 어쨌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얘를 위에서 막아주는 그 형태의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버전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 맞아요. 자, 요 정도 간단하게 하고 망했네. 9번 10번은 끝날 것 같은데. 자, 어쩔 수 없다.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 있잖아. 오늘 내가 해설한다고 한 거 내가 영상으로 날려줄 테니까 영상으로 해결합시다. 오늘은 9번 10번을 하도록 하죠. 자, 9번 맞춘 사람. 9번? 이거 했네. 이야. 자, 9번 봅시다. 최고창의 수가 1인 4차 함수가 있어요. 양수 k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가조건 먼저 보시면 얘는 y는 fx가 x는 0에서 극값 2를 갖는데 근데 그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몰라. 근데 어쨌든 f의 0이라고 하는 애는 2고 f 프라임 0은 0. 이 정보는 나온 거죠. 별거 없죠. 자, 나 조건에서 보시면 y는 이게 좀 식이 살벌한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 애도 x는 k에서 최소값 2를 갖는데 대수로 가면 최소값 k를 집어넣어 f의 k도 2가 되고 뭐야 2랑 2가 연결이 돼요. 근데 이게 최소값이 돼야 돼. 최소값 2 경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거기에다가 프라임 k도 0이 돼요. 자, 4차 함수를 그릴 거야. f에 대한 정보가 4개가 떴어. 그러면 0과 k에 대해서 중요한 건데 이게 함수값이 2로 같이 걸려 있으니까 2를 갑시다. y는 2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fx가 0에서 2가 나오고 기울기가 0 k에서 2가 되고 기울기가 0 그럼 fx가 그냥 식이 어렵지 않네요. fx라고 하는 애가 x제곱 x 빼기 k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되는데 아니 k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상하죠? 아니 이 상태에서는 k가 뭐 작아지나 뭐 이렇게 되나?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조건 하나를 안 쓴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이 최소값이다. 이렇게 된 함수에서 최소값이 2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 함수를 그렸을 때 이 함수가 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k가 되면서 이렇게 2가 돼줘야 돼. 이런 상황이 돼야지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만으로는 이게 2고 f'k가 0이라면 이게 이렇게 돼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정보만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제 최소값이라고 하는 걸 걸어놔야 이런 노란색이 안 생기게 돼. 저걸 막아줘야 됩니다. 저걸 막아주기 위해서는 그냥 함수를 만들면 돼요. 자, 이게 f 함수가 있고 여기다가 x 빼기 k의 세제곱을 걸어. 빼기가 되지. 빼기. 그러니까 이 함수의 이제 최소값을 찾는 거야. 자, 인수분해가 되니까 이걸 묶어냅시다. x 빼기 k의 제곱을 묶이고 여기 x제곱 들어가고 여기서 칙 하나 들어가고 아니지. 이렇게 되고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황이 됐는데 자, 요 식도 다시 보시면 제곱이야. 여기 2야. 됐지? 그러면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서 만약에 근이 발생했어. 여기서 실근이 존재한다고 쳐봐. 실근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fx랑 요 빼기 함수 해석이지. 여기 요 함수랑 2랑 만나는 점이 k 말고 여기서 근이 더 나왔다면 이것처럼
알파, 베타라고 하는 이런 애가 또 들어가게 돼. 그러니까 극단적으로는 이런 건 돼요. 이런 거는 이제 될 거야. 이렇게는 돼. 이런 상황이 가능하니 이제 여기에서 근이 중근이거나 없도록 하면 됩니다. 그래서 판별식을 써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k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k의 최소값이 4분의 1로 나오게 돼요. 하여튼 뭐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 뭐 이런 거 경험을 해봐. 자, 됐고 10번은 이제 문제가 마지막에 묻는 게 이제 엉뚱한 게 뭐가 잘못된지 나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라서 뭐 이게 좌표에 대한 부분이고 좌표 세팅에 대한 문제. 그림을 이렇게 하고 이 점을 지나가면서 자, 함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이야. 자, 그냥 있는 애는 로그 A의 X. 이건 뒤집혔으니까 마이너스 로그 A의 X. 얘는 그냥 로그 함수를 적당히 평행 이동한 거죠. 로그 A의 4X 더하기 B. 자, 좌표 세팅을 할 건데 지금 이 그림을 하나 잘못 그렸네. 망했네. 요게 X축하고 평행해야 돼. 시간도 없는데 평행해야 돼. 평행합니다. 그렇죠? 평행하고 있어요. 자, 평행한 게 아무래도 조건에서 좀 중요하니까 여기다가 예쁘게 다시 사각형만 다시 그릴게. 자, 여기다가 평행한 사각형을 그렸어요. 여기가 A, B, C, D. 자, 뭐 여기 높이를 K라고 합시다. 여기가 2K가 되겠죠. 어쨌든 같은 높이만큼 올라가니 이거는 이제 X좌표를 뭐 알파, 1, 베타 뭐 이렇게 놔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이제 높이가 같은 상황이 좋으니까 K를 기준으로 해서 세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를 K라고 하나를 걸어놓고 그 다음에 D라고 하는 애도 A, B, C, D를 어차피 다 찾아야 돼. B, C, D는 어쨌든 2K. 그럼 C도 K가 되는 거고 B는 X좌표가 0입니다. Y좌표가 0이에요. 얘는 정해져 있는 거고. 자, 이제 거꾸로 집어넣으면 돼. A에 대해서 여기가 뭐 K가 되는 애를 찾으면 마이너스 K, A의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애도 여기는 A의 K가 되겠죠. 그럼 D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했던 건데 지수로그 하면서 여기 세팅이 들어갈 때 쓰는 게 다 고정이 돼 있어. 좌표 세팅을 할 때는 삼각형을 유념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삼각형이 뭐 딱히 뭐 있진 않은데 뭐 얘랑 얘의 관계를 이용을 해도 됩니다. 여기 좌표 세팅을 여기 C에 있는 요 AK와 A의 마이너스 K에 대한 관계를 여기 닮음으로 이렇게 된 삼각형이죠. 닮음으로 얘를 해석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게 이제 기울게 된 해석으로 들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두 번째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이제 이 함수와 이 함수 두 개의 교점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 점이 또 있는지를 또 확인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 이 구조. 그 다음에 뭐 어쨌든 교점에 대해서 방정식 풀이는 그냥 뭐 열심히 풀면 되는 거니까. 자, D에 대한 좌표를 해결할 건데 D에 대한 부분을 그냥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되죠. 일단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2K인 거를 잡으시면 여기에다가 4X 더하기 B니까 빼기 B를 4로 나눠. 여기다가 요거를 여기 칸이 작아서 4분의 A의 2K 빼기 B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관계식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이제 직사각형이니까 요 점과 요 점의 가운데 y좌표든 x좌표든 x좌표를 기준으로 하면 얘랑 얘의 가운데가 b와 d의 가운데가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b의 x좌표와 아니지 그치 b의 아니 a와 c의 a의 x좌표와 c의 x좌표를 2로 나눈 애를 얘와 그 다음에 b의 좌표 1을 2로 나눈 애가 이렇게 같다에 대한 식 하나를 씁니다. 여기에 뭐 AK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마이너스 K, C는 A의 K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뭐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있는 이제 A라고 하는 애에 여기에 있는 교점을 생각하면은 A는 이제 Y좌표가 K이긴 한데 X좌표가 여기 어쨌든 교점이 그래프 두 개가 이제 합쳐지는 부분에서 나오게 되니까 X좌표를 또 찾아낸다고 한다면 이게 또 K가 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4X 더하기 B가 A의 K가 되면서 여기에 있는 X좌표가 J를 쓰면 4분의 A의 K 빼기 B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K와 A와 B에 대한 식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나와.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왜냐면 A, K, B.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직 조건을 써요. 수직 조건. 뭐 평균 변화율을 써도 되고, 요것분의 요거가 요것분의 요거 두 개의 기울기를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써도 되고,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된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뭐 이런 걸 이제 어쨌든 잘 정리만 하시면 돼요. 이제 시간이 다 돼갖고 뭐 이 정도를 하도록 하고요.